왜냐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의사라서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에 의사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매년 계속 쏟아지는데 의사들이라고 무조건 다 성공하고 그치, 그건 아니죠. 그렇게 부를 이룬 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하영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공부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감 프렌즈 강 작가. 임 작가입니다. 아우 여기 춥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추울 줄 몰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번 이렇게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하영 작가님의 영상을 분석하고 서로 잡담하는 그런 시간을 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하영 작가님의 영상 중에 제가 평생 가져갈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라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가시죠. 나 물어볼 거 있었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한 거야? 아니 사실 그 내가 이하영 작가님을 처음 뵀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돈 얘기거든. 내가 이제 이하영 작가님을 처음 뵀던 게 월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만났고, 그때도 이제 나는 뭐 이런 마음 공부라기보다는 돈, 부자 그런 이미지로 이하영 작가님을 만나 뵀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 초반에 하는데 마음 공부 쪽으로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돈 얘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까를 이렇게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목을 많이 해서 이제 돈 얘기를 꺼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썸네일에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 얘기가 나오거든. 이하영 작가님의 어머니. 그 이하영 작가님도 어머님을 떠나 보내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눈시울을 좀 붉히시고 말씀을 좀 잘 못하셨었는데, 근데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이제 어머니가 주셨던 그런 인식 이런 게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돈이랑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 첫 번째 우리가 돈의 가치는 뭐냐면 교환의 가치야. 우리는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하잖아. 그렇지?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돈을 통해서 받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에다가 교환의 가치를 담게 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들은 돈에 결핍의 가치를 딱 담아. 결핍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의 의미와 가치를 또 담고 있어.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대할 때 교환의 수단으로 쓰지만은 그 안의 가치를 결핍과 두려움으로 담고 있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 때 힘들게 벌어. 그렇죠. 힘들게 벌어. 돈을 버는 과정이 힘들고, 그래서 돈 버는 게 두려워.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었어. 가지고 있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 돈을 쓸 때도 돈이 너무 아까워.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돈을 벌 때,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쓸 때 세 가지 과정에서의 감정이 다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돈의 결핍과 두려움의 가치를 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하영 작가님은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교환 가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결핍과 두려움,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결핍과 두려움이, 내가 계속해서 돈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은 앞으로도 쭉 돈이 없는 상태에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빨리 상대방과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결핍,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가치를 돈에다가 담고 있다고 했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임 작가는 어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나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은 돌아야 돼, 계속. 근데 그 돈이 돌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주변에 사람이 필요해서 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돈이 벌리려면.
그럼 결국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는 복을 많이 지어요. 사실 그렇잖아. 누가 자기가 자기 것만 취하는 사람을 같이 있고 싶어 하겠어. 내가 만약에 엄청 욕심 부려가지고 막 여기서 나오는 수익 다 내 거야 이러면 탐욕을 부리면 탐욕을 부리면 하고 싶긴 안 하겠지. 같이 하기 싫지, 힘들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찌됐든 나는 이하영 작가님이 다루시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고 그 마음 공부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실천이 되고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복이 돼서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다 나한테 그리고 너한테 이하영 작가님한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같이 인터뷰를 할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아, 돈은 신뢰구나.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신용이라고 하잖아. 근데 신용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신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 쪽에서 쓰이는 어휘로 되게 좁다라고 난 생각하는데, 난 그냥 돈 자체가 믿음인 것 같은 거야. 믿음과 신뢰인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임 작가한테 챌린지 서비스를 신청을 한다고 하고 돈을 어느 정도를 낸다면은, 그럼 나는 임 작가가 어느 정도 퀄리티,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리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챌린지를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준 거야. 그러면 내 믿음은 조금 줄겠지? 조금 줄고 내 믿음을 가져간 이제 임 작가는 그만큼 늘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돈이 늘고 믿음이 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만큼 임 작가는 그 챌린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믿음을 사용을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순환되는 게 그냥 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믿음과 반대편에 배신이 있잖아. 내가 믿음을 줬는데 그거에 맞는 타당한 서비스가 안 와. 그러면은 내가 준 돈에 대해서 배신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믿음과 배신이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는 거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고 내 시스템을 믿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가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면 돈이 돈다? 그 말이랑 딱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이하영 작가님도 돈이 돌고 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뭔가 돈을 쓸 때 나눔의 가치,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면은 그 세상이 나의 감사를 받아서 더 크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 온다,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아무 서비스, 아무 물건이나 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물음표가 뜨고 안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 약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챌린지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사람들에게 믿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여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더더욱 이 넉넉한 생활의 넉넉함이 뭐냐면 풍요라는 거야. 그래서 돈은 부를 향하고 부는 결국 풍요를 향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부라는 거의 속성이 뭐냐면, 부의 속성은 나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확장하는 성질이 있어. 부라는 게. 그래서 이 순환하고 확장할 때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돈이라는 거야. 돈을 넘어서 또 이제 부라는 주제까지 왔거든. 맞아. 그때는 이제 사실 이하영 작가님은 돈자, 부자라는 단어를 해서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부자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해? 부. 내가 또 파자를 해봤지. 그 부는 보면 성하다라는 뜻이 있어. 성. 성. 그게 이룰 성자 있잖아.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 부에는. 그리고 그 생긴 거를 보면 집 면자에 가득할 복자가 밑에 있는데, 이 가득할 복자는 뭐냐면 항아리에 술이나 물건이 가득한 거야. 근데 봐봐, 부라고 하면 뭔가 어쨌든 우리가 살기 위해는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의식주에 필요한 뭔가 곡식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술이나 물건이 가득하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지, 부를.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나는 부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이제 과하면 안 되지만 이제 적당히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고, 어쨌든 이제 뭐 풍류를 즐긴다 할 때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가 부인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그 앞에 돈이랑 딱 연계가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하영 작가님은 돈자랑 부자를 구별을 하셨지만은 그 내가 말한 그 신뢰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돈자랑 부자를 구분하기가 힘들거든. 왜 돈이 많으면은 신뢰가 많은 거고 그러면은 부자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돈 자체가 무조건 신뢰, 무조건 그 배신을 담는 게 아니라 그 신뢰를 많이 바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은 그 주변 자체가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그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되게 그냥 평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하나의 예시를 내가 반대로 들어보면은 그 신뢰를 다 모아서 튀었어. 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모아서 튀었거든. 만약에 뭐 제3국의 나라로 도망을 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돈은 많잖아. 그게 신뢰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는 배신의 가치가 담겨 있을 거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3국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못 살 것 같거든. 언제 어떻게 자기 뒤통수 치고 자기 돈을 다시 뺏어 갈까? 막 그런 것들에 되게 불안할 것 같아.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기 와서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돈이 많으면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향으로 쭉 나가서 돈이 많아진다면은 나는 내 주변이 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여유롭고 내 행동도 여유롭고 말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유로워서 편안할 것 같아. 편안할 것 같아. 뭔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자와 부자를 조금 구별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 영상을 찍고 공개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하영 작가님의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산이기도 할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좀 나눠 받은 거지. 일종의 내가 선을 쌓게 되면 세상은 나에게 복으로 선물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선업을 쌓으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악업을 쌓으면 벌을 받게 돼. 근데 담배꽁초 하나 줍는 행위는 선을 쌓는 거잖아. 그 선을 쌓는 하나의 행위가 세상에 선물로 주게 되면 세상은 또 다른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어.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돈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하영 작가님께 이제 전해주신 가치가 돈의 풍요의 가치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하영 작가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언어, 말, 행위가 풍요로워져야 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너는 이 말을 듣고 너의 삶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 너의 언어가 풍요로워졌니? 나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풍요로워졌다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좀 그런 거를 실천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를 되낸다든지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데, 대신에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하영 작가님이 그러셨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때 쓰는 돈에다가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걸 담아서 그냥 편하게 써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돈들은 또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올 거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임 작가님도 그렇고 같이 일해주시는 PD님들도 그렇고 챌린지를 같이 하는 서포터즈 분들도 그렇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또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들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 임 작가는 어때? 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지.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고 생활을 하면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은 진짜 감정의 그 파도에 휩쓸려 나왔단 말이야. 내가 막 오늘 막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 막 너무 막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고 나 이 기분으로 지금 일 못해 이래갖고 일 안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 하루는 내가 일어났는데 남자친구가 나보다 늦게 잤어 그날. 내 책상에 딱 갔는데 내 책상 위에 오빠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거야. 1차 빡침. 빡침이래요. 1차 빡침.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실을 갔다. 우리 화장실이 이게 없어. 환기구가 없어. 그 겉으로 나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샤워하고 물기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정말 쓰기 쉬운 화장실인데 어제 밤에 샤워를 하고 물기 제거를 안 한 거야. 그게 그날... 아침까지 있었던 거야. 2차 빡침.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날라는 찰나에 나 지금 화내고 있구나 다 느껴진 거야. 그래서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오빠가 저 방에서 곤히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잖아. 그래서 바로 감사합니다 외쳤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지가 멀쩡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싹 가라앉더라고.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기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 테이블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진 않잖아. 그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다 내가 했지. 근데 그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쨌든 저 사람이 어디가 사지가 불구가 돼가지고 내가 막 챙겨줘야 되고 말을 못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니까 그냥 그래 졸리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냥 말로만 좀 더 잘 챙겨줘. 이렇게 널브러 놓지 말아주고 습기도 조금 제거를 해줘.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요. 그지. 근데 한 번 더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이 남자분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나는 멀리. 앵무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냥 또 잊어먹었구나 이러면서 오빠 또 잊어먹었어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또 한번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그치. 그렇게 사지가 멀쩡하잖아 이러면서 앵무새처럼 다시 얘기를 해준다. 그치. 왜냐면 이게 계속 돌아가.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그치. 본인이 원래 살던 습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주기가 생기지. 처음에는 말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고치려고 해. 근데 몇 번 하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은 이때 다시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많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맞춰지는 거지. 그래서 이 구간을 사실 좀 고려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남자친구뿐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뭔가 이제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6시 일어나야지 라고 했어.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잘 지킨다?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구나. 사지가 멀쩡하구나. 아침에 눈이 떠졌네. 그러고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한 5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번에는 한 7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고쳐진다 하더라고 습관이. 근데 사실 많은 뭐 커플 부부 저는 부부니까 사실 싸우는 게 한 번 했잖아. 그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다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뭐 영상을 임 작가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네 필요하시다면 남자친구분에게 공유를 하시기를. 많은 남성분들 화이팅. 근데 이게 나는 그때 깨달았어. 그 나 이전 회사에서 나는 신입 직원들 그 교육하는 담당이었잖아.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등 쓸모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왜냐면 쓸모가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업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한들 한두 해 놓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둘의 감정을 안 좋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알려주는 게 둘 사이에 그냥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천천히 시간이 꽤나 걸린다고 하고 사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챌린지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하영 작가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굿바이브 시간도 이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뭐 이제 뭐 행동, 말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각 기간이 좀 달랐잖아요. 맞아. 행동이 바뀌려면 66일, 말이 바뀌려면 1년이고 그 다음에 아예 생각 자체가 무의식이 바뀌려면 7년, 8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챌린지를 미나선 챌린지라는 걸 만들고 좀 실천까지 해보려고 이렇게 챌린지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으로 좀 만들어진 습관 같은 게 있어? 너는? 나는 그거 그냥 아침에 아이는 10번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감사 인사하는 거랑 호흡하는 거, 호흡 명상하는 거, 그게 그냥 습관이 됐지. 그게 습관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뭐 감사 표현 자체는 뭐 좀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런 뭐 아이는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었어? 응. 어떤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그 감정에 요동치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 그거를 하고 나면. 근데 안 하면은 확실히 내가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보여.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결국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감정이 휩쓸리거나 내가 결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해서잖아.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내 스스로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잖아. 근데 아침에 그걸 하면 좀 그게 돼.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할 거는 돈 이야기였는데 사실 뭐 습관이라든지 뭐 마음가짐 이쪽으로 또 흘러와 버렸어요. 사실 이하영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은 돈 얘기로 시작해서 아무리 돈 얘기를 계속 질문을 해도 마음 공부 쪽으로 다시 흘러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왜 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돈 얘기만 해주셔도 좋은데 왜 마음 공부로 올까? 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답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만 답답했던 거죠. 아니 강 작가는 못 알아듣는구나. 그 앵무새처럼 그가 마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하영 작가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요 돈 얘기를 해달라고요. 저는 이렇게 때를 썼던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은. 이하영 작가님 나는 앵무새다 이러고 말씀하시고 계셨을 수도. 근데 이제 그쪽으로 저도 조금씩 성장은 해 나가야 되니까 그쪽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투자하시던 분들이 조금의 성공 이후에 또 조금의 실패 몇 번을 거치고 나면은 마음 공부로 무조건 한 번은 오게 된대. 그 마음 공부를 한번 챙기고 다시 투자를 해야 이게 내가 탐욕도 안 부리고 그러니까 뭔가 오버런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금융시장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욕심을 부리면은 철저하게 응징을 한다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야. 욕심을 부리면은 진짜 어떤 레이더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 저 자식 욕심 부리고 있네 라는 걸 알고 얼마 못 가서 딱 바로 징벌을 내려줘. 한 대 맞아라.
그거를 저도 경험했고 나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한번 챙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까지 한다고 하면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마음 공부랑 돈 공부를 따로 생각했던 것 같아. 맞지. 저도 그랬고 대부분 사람들이 돈과 마음 공부를 따로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와서 계속 느끼는 거는 결국 얘네는 맞닿아 있구나.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돈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거 둘을 떼놓고서는 절대 부를 이룰 수가 없다. 아니 그 투자의 대가들이 다 그러잖아. 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공부 많이 하고 뭐 버핏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동안 10년 내에 팔 주식이면은 아예 처음부터 사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묵직하게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좀 이렇게 일희일비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마음 공부의 일환인 거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하영 작가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남겨주신 것도 그런 맥락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 돈에 대해서 감사와 풍요의 가치를 담아서 살도록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게 그냥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신 거죠. 근데 진짜 좋은 가르침이다. 왜냐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의사라서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에 의사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엄청 많고 매년 계속 쏟아지는데 의사들이라고 무조건 다 성공하고 그치, 그건 아니죠. 그렇게 부를 이룬 거는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하영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공부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느껴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우라가 있잖아. 그 특유의 아우라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상간 프렌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